여러분 안녕하세요. 빠르고 정확하게 평택 고덕의 삼성 소식 전해드리는 경자뉴스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실 우리 달팽이 부동산의 김석준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본격적으로 환절기가 시작되면서 병원에 환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많아요. 네네. 지난주에 어떻게 건강은 괜찮으셨죠? 전 뭐 그냥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네. 바쁘게 생활하시면서 예. 건강도 지키시면서 아주 좋습니다. 지난주에 경자뉴스에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반도체는 국가 간 전쟁이며 생산 원가가 고가 전망으로 연결되는데 그 내용상에 지난주 저희 방송 내용 중에 국내 건설 원가도 과거에 비해서 크게 상승했고 대만에 비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그 파운드리 후발주자여서 생산 원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대만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나라 건설업의 경쟁력은 대단해요. 예를 들게요. TSMC가 미국의 애리조나 팹을 만들고 있는데 네. 신문에도 나온 것처럼 자기들이 처음 계획했던 그 공사비의 3배, 4배가 더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원래 내년에 그거를 마무리 완공을 해야 되는데 1년 늦어진다고 해요. 네. 근데 똑같이 삼성도 미국 텍사스 테일러의 제1파운드리가 있고 그 바로 옆에 오스틴의 제1파운드리 그다음에 테일러시의 제2파운드리인데 내년 생산 목표거든요. 공사비가 조금 올라갔다 했는데 하지만 공사 기간은 다 정해져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유럽에 뭐 루마니아라든가 폴란드에 많이 가요. 왜 가냐면은 그 고급 용접 기술자들이 가는데 우리나라 배터리 공장들이 거기에 많이 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고 있고 미국에도 지금 테일러시의 삼성 현장에도 우리나라 그 용접 기술자들이 많이 가요. 그 사람들 일당이 평택 고덕의 1.5배를 받아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현지 사람들 그 용접하는 사람들 써가지고는 형편없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경쟁력이 있고 반도체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기업 대 기업 경쟁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그 주제인데요. 네. 국가 대 국가 경쟁에 완전히 그런 단계인데 TSMC는 완전히 국가에서 밀어주죠. 네네. 근데 반면 우리나라 삼성이나 SK는 기업 혼자서 그냥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불쌍해요. 네, 여기는 단체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개인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충리와 국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문 주신 부분인데 연장선상으로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고덕이나 주변으로 P6 이후에 삼전팹은 더 이상 생기지 않고 P7부터 용인시 남사읍에 생긴다고 예상을 하시나요? 소장님의 예상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 용어가 잘못됐는데 네네. 용인 남사읍은 아니에요. 네. 이동읍이에요. 이동읍. 남사는 조금 들어간 거예요. 아. 그래서 저쪽 이동 사람들이 들으면 좀 네네. 싫어하겠죠. 근데 저희도 남사라고 익숙해서. 그 이동 남사예요. 네. 이동 남사. 그런데 제가 어제 유튜브 영상을 하나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반도체가 곧 이 평택에서 네. 용인 이동면으로 옮겨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평택 고도 평택 캠퍼스는 그대로예요. 네. 어제 삼성이 1분기 그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그 후에 거기 이제 그 고위 관계자분이 컨퍼런스 콜을 하죠. 컨퍼런스 콜은 뭐냐면은 기자들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전화로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데 그 중에 제가 오늘 우리 단톡방에도 올렸지만은 여건이 어렵지만은 미국의 그 테일러 그 파운드리 공장하고 우리 평택 캠퍼스의 P3하고 P4에 시설 투자를 집중하겠다 그랬어요.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네네네. 우리 어제 단톡방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을 올려놨는데 공식적인 컨퍼런스 콜의 전문을 제가 다 올려놨거든요. 굉장히 네. 희망적이에요. 네네.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P4에 대한 그 대규모 인력들도 예정돼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평택 캠퍼스의 경쟁력은 아직까지는 용인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P6까지 6기까지 전기라든가 네네. 공업용수라든가 모든 게 다 확보가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용인은 계속 기사가 부정적인 것을 뜨는 거 보면은 전기를 어떻게 갖고 올 거며 공업용수를 어떻게 갖고 올 거냐는 거죠. 네네네. 문제가 많죠. 또 있어요. 거기에다 300조를 들여서 공장을 지으면 반도체 전문 인력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용인 이동 그 남사에 대해서는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고 그 지난번에 발표된 거 보면 2026년에 이제 첫 삽을 뜬다 그러는데 이 정부가 끝나는 시기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음 정부가 보수 정부가 될지 네, 아니면 네. 진보 정부가 될지 그런 거에 따라서도 조금 문제가 있고 SK 하이닉스가 원산면에서 그 착공을 해야 되는데 한 3년을 버렸거든요. 네. 그런 일이 또 반복된다 그러면은 많이 늦어지겠죠. 그 사이에 우리 평택 캠퍼스는 잘 채워지겠죠. 약간 운동회를 하는데 저희는 달리기만 하면 되면 예. 용인은 경기장부터 지어야 되는 운동장이 없어요. 네네 운동장부터 마련해야 되는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아무튼 평택이 앞으로 용인 때문에 뭘 뺏기거나 손해보거나 그럴 일은 없다. 지난주에 수장님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잖아요. 북핵에 대한 핵 확산 억제에 공동 대응이라는 성과 외에는 눈에 띄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덕신도시에 지금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하고 한미 정상회담하고 어떤 연관을 좀 지어서 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네네. 우리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하고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님도 갔죠. 네. 이렇게 방송 그 화면에도 몇 번 잡혔는데 반도체 얘기가 없었어요. 네네.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리고 지난 4월 23일 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태에서 4명의 고위 관리한테 확인을 해서 보도를 했는데 미국 D램 생산하는 마이크론이 중국에도 공장이 있는데 중국에서 네네. 마이크론을 제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만약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를 해서 마이크론이 D램을 중국에다 팔지 못했을 때 네. 마이크론은 자기네 매출의 25%를 중국에서 발생을 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럼 25%라는 그 시장이 생기잖아요. 그 네네. 시장이면은 D램은 삼성하고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밖에 생산을 안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삼성하고 SK 하이닉스한테 네.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기업체는 예. 돈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예. 하는데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그 선택을 안 할 수밖에 없나요? 그래서 네. 그 후속 기사를 보면은 중국이 마이크론을 또 미국이 중국을 어느 정도 완전히 규제하지 않는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하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되면은 중국은 아무래도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중국에 공장이 있고 우리하고 이제 그 어떤 그 내밀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 쪽에 그 D램을 구입을 좀 적게 하고 우리 걸 좀 많이 한다. 이렇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 네네. 네. 근데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지금 미국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예. 요청을 했는데 그거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반도체는 원천 기술을 미국이 많이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바이든이 만일 정말 중국에다 반도체를 팔지 말으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런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자꾸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네네. 또 최근에 나오는 뉴스를 잘 보면은 중국이 기술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중국을 저렇게 규제를 하면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중국도 기술을 발전을 시켜서 상당한 그 반도체 기술을 확보를 할 거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19년에 네. 일본이 우리나라 소부장이라고 얘기하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수출을 중단을 시켰죠. 네네.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네네. 삼성이나 SK하고 손을 잡고 소부장을 다 그냥 개발을 했죠. 네. 똑같은 일이 중국에서 안 벌어진다고 누가 장담해요? 그죠? 네네.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여기에 주제 나온 거 있는 것 네.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 그래요. 네. 이게 아웃소싱하고 연결되는데 네네. 그거하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설명하고 지난번에 예고해 주신 대로 예. 그 임대 시장에 관한 이야기까지 한꺼번에 좀- 임대 시장은 오늘 쇼킹한 뉴스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그 고덕에 그 네.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네네. 희망을 가지셔도 될 겁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오늘 첫 번째 주제를 가겠습니다. 네네. 이 글로벌 가치 사슬 네. GVL이라고 했는데 이 마이크론 사태 때문에 이게 조금 흔들립니다. 네. 글로벌 가치 사슬은 어떻게 이제 뒷장부터 먼저 볼게요. 네. 뒷장에 이게 애플이 아이폰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잘 네. 보세요. 네. 저는 애플을 안 써요. 근데 애플 박스를 열면 이렇게 돼 있대요. Made in China, 아.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이렇게 써져 있대요. 네네. 만들기는 중국에서 만들지만 모든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다. 그래서 컨셉을 잡거나 브랜딩을 하거나 디자인은 미국에서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매뉴팩처링, 요 이제 생산은 중국에서 하는 거죠. 네. 근데 요 사이에 누가 있냐면 삼성하고 SK가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아이폰을 100이라는 성능으로 만들려면 거기에 맞는 D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를 값싸고 성능이 좋은 삼성거나 SK를 쓰는 거예요. 자기네가 생산을 안 하죠. 애플은 자기네가 생산하는 게 없어요. 네. 전부 다 거기에 맞춰서 요 제품을 생산한다면 여기에 가장 값싸고 성능 좋은 걸 다 구매를 해서 얘네들이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물류로 분배를 하고 네. 마케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S를 하고 이런 거는 이렇게 이게 이제 가장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 아웃소싱 전략이 바이든 때문에 아니면 마이크론 사태 때문에 이게 깨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반도체를 생산할 때 삼성이나 SK 전략은 장비를 중국에서 들여오고 기술은 미국에서 가져오고 소재, 부품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 많이 들여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2019년에 아베가 일방적으로 그 수출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난 한 30년 동안은 글로벌화, 세계화 막 이런 얘기하면서 서로 잘 살자 이렇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는 국가 대 국가 대항전이 되면서 이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가치 사실이 서로 협력을 해서 서로 협조를 해서 더 좋은 나은 거를 이렇게 생산해 가야 되는데 국제 정세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글로벌 가치 사슬에 2개 이상 국가가 참여하는 생산 네트워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생산 시설이 좋죠. 네. 대만의 TSMC도 그러니까 아시아의 대만과 한국이 세계 반도체 생산을 거의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 장비는 미국 거, 그 다음에 네덜란드 거, 독일 거 이런 걸 쓰잖아요. 네. 그리고 소재도 뭐 중국 것도 쓰고 일본 것도 쓰고 러시아 것도 쓰고 지금 우크라이나 것도 쓴단 말이에요. 이런 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20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GVC 글로벌 가치 사슬의 참여가 55%거든. 지금은 더 하겠죠. 이런 체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이렇게 말인 것 같지만은 그래서 이게 지금 말하는 거는 디커플링이라 그래요. 디커플링. 네. 요거 하나 이제 넘어가 볼게요. 네. 탈동조화라 그래요. 네. 왜냐면은 주가가 올라가면은 네. 인플레 지수가 떨어지고 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인플레 지수가 같이 올라가고 막 이런 일을 동조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따로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탈동조화라 그러거든요. 네. 한 나라 경제가 특정 국가 혹은 세계 전체 경제의 흐름과 독립적으로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굉장히 커플링은 동조화인데 네. 디커플링은 탈동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글로벌 가치 사슬이 뭔데 해서 애플은 아웃소싱의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우리나라도 전 산업 분야가 아웃소싱이거든요. 어제 저녁에 치킨을 먹었는데 네. 누가 카톡에서 이제 그 선물로 줘서 먹는데 옛날에는 자기네가 닭을 튀어가지고 자기네가 배달하고 네. 막 이랬었잖아요. 중국집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요즘 같은 경우 보면 공유 주방에서 만들기만 하면 배달하는 딜리버리 서비스는 다 따로 하잖아요. 네네. 그게 아웃소싱이 맞았는데 이 그 마이크론 사태 때문에 이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궁극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미국으로 오라는 거죠. 네네. 근데 미국에서는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반도체 전문가도 없고요. 소재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일할 사람도 없어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배터리 공장을 세웠는데 미국 사람들이 손이 그렇게 큰 줄 몰랐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구조하고 달라요. 그래서 손으로 뭘 하는 거는 아시아 사람을 이길 방법이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이 아웃소싱이 더 지금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아웃소싱이 활발한데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탈동조화라 그러죠. 어려운 말로. 이 애플이 이런 것들이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업은 뭘 보라고요?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라죠. 네. 근데 애플은 미국은 중국을 규제를 하고 있는 애플은 그렇지가 않죠. 기업체 입장에서는 또 그렇죠. 다르죠. 네. 팀 쿡 애플 CEO가 지난주에 인도를 갔어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인도 왜 가요? 네네. 곧 세계 인구 1위가 인도가 돼요. 근데 인도는요, 중국하고 다르게 그 하이 클래스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영국의 지배를 받았고 영어를 늘 그냥 쓰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중국을 버리고 인도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인도도 지금 몇십 조를 쌓아놓고 TSMC나 삼성 보고 반도체 공장을 지으라 그러죠. 어제 그저께 현대자동차가 러시아 공장을 매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지금 인도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세계 경제 중심이 중국에서 서서히 인도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조금 더 좋은 건 베트남 쪽으로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좀 봐야 되는데 이런 네. 가치사슬 이게 반도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네. 결국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 가격은 높아져요. 이번 주에 이제 그 애플이 아이폰을 연말에 A17을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TSMC에서 3나노 반도체를 생산해서 애플에도 공급을 하려고 했는데 이만한 원판 반도체를 생산이 딱 되면은 지난주에는 발표가 되기를 수율 이제 양품이죠. 좋은 저 제품이 63%라 그러는데 이번 주에 나온 거 보니 55%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하나가 생산되면 절반이 다 불량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기 TSMC에서는 4나노에 비해서 3나노를 가격을 2배로 올렸거든요. 애플이 가만히 있어요. 절반이 다 불량품인데. 네네. 그래서 애플 입장에서는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 양품 기준으로 이게 만약 요게 55%가 만약 그게 양품이라 그러면은 수율이 나온다면 그만큼만 돈을 주는 거예요. 그 얘네들도 애플도 장난 아니죠. 이 흐름이 반도체 시장에 있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런 경쟁이 심해져 가면서 반도체 기업들도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평택 캠퍼스가 조금씩 활개를 이제 기지개를 켜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거하고 또 상관없이 네. 네 삼성 반도체가 활개를 폈다고 하는 그 네. 또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되겠는데요. 네네네. 이제 삼성이 뭐 슬로우 다운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원이 많이 빠졌냐? 빠진 건 맞죠. 네네, 6, 7만 명이 일하다 한 2, 3만 명이 빠졌다고 하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전국 대규모 현장에 네. 그 인력을 공급하는 밴드가 있어요. 네. 저 밴드 맨날 보고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이 밴드에 보면은 평택에 네. 되게 피포의 구인 광고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아. 지금 피포가 네. 이게 그 HB 골조만 올리고 있잖아요. 밖에서 네. 보면 그것만 보여요. 네네. 그런데 구인 광고가 올라옵니다. 아 네, 그러면 평택, 고덕 다 이렇게 찍혀 있죠. 화기감시자. 화기감시자는 뭐냐면은 용접이 많다는 거예요. 네. 용접을 하면 부티가 나오잖아요. 네네. 부티가. 그러면 그거를 2중, 3중으로 그거를 이렇게 방지하는 그걸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용접하거든요. 네. 용접을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은 용접하는 사람 대기하고 네. 조공이라 그러죠. 화기 방지 감시자가 뒤에서 이렇게 딱 치고 있는 거죠. 2중, 3중으로. 그래서- 왜냐면 불꽃이 튀어가지고 네. 불이 나면은 공장 그냥 다 날아가니까요. 그러고 나서 삼성의 안전관리자가 와가지고 오케이 하면 그때 용접을 하는 거예요. 이 화기 감시자.
네네. 이걸 이제 모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고덕 삼성 반도체 전기팀, 네. 전기팀도 보면 여기에 24명을 모집을 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다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도 나오죠. 덕트는 뭐냐면은 H빔으로 이렇게 막 철골로 해놔서 그걸 다 감싸야죠. 네. H빔을 이렇게 하면은 그게 불이 나면은 네. 혹시라도 그 이제 골조가 변형이 가니까 거기다 내화 방지를 하고 그거를 전부 다 이렇게 덕트로 쌓거든요. 그 다음에 공기가 오가는 것도 다 덕트하고. 덕트가 뭐냐면은 중국집 가면은 냄새 나는 거 외부로 뿜는 거 있죠. 아, 이렇게 환풍기 올라가는 아, 거. 네네. 그런 그 시스템이에요. 아.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네네. 여기 이제 근데 여기를 잘 보면은 이제 여기에 보면 여러 개 보면은 여기 협력사에서 숙소를 구해주는 데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숙소를 안 구해주고 출퇴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도 보면은 일당이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뭐 이렇게 500만 원 어쩌고 아니면 이렇게 시급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점심도 이제 평택 캠퍼스가 원래 2시간이었어요. 1시간 반으로 줄였어요. 네. 근데 점심 오버타임에 OT라 그래놨죠. 네. 그래 점심 빨리 먹고 점심 배달도 많이 하거든요. 네네. 배달하면 예를 들어서 한 시간 반인데 30분 안에 밥을 먹고 1시간 또 근무를 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선택적으로. 그래서 예, 네. 이렇게 했을 때는 일당을 더 주는 거죠. 아. 시간도 이렇게 되고. 네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협력사에서 숙소를 잡아놓고 우리 고덕 신도시에 이주자택지나 협의자 택지에 숙소를 정해놓고 하면은 일당이 조금 적어요. 그리고 만일 출퇴근이 가능하고 네가 알아서 숙소를 정한다 그러면은 일당에다 하루에 10,000원, 15,000원을 더 해줘요. 네. 근데 우리는 숙소를 많이 구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예, 요런 일들이 밴드를 보면은 밴드를 뭐 그 제가 오픈할 수도 있어요. 네. 그거 보면은 그 밴드에다 제가 몇 달 전인데 우리 방 공실이 있다고 쫙 올렸거든요. 네네. 삭제하더라고요. 아. 그거는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런 내용은 올리지 말고 구인만 올려라. 구인만 거 이런 네네. 것들이 이런 거 아주 대표적으로 아주 멋있게 올린 것만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네네. 여기 보면 조공이 뭐냐면은 그냥 완전 노가다 하는 애들이에요. 여기 경가도 하루에 15만 원. 네. 숙소 무료 제공. 숙소 무료 제공이 무슨 뜻이에요? 방을. 협력사에서 방을 확보를 해놨다는 거죠. 그러고 주겠다는 거죠. 네네. 예, 이런 것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 주급갑을 가능하다 그러잖아요. 아. 삼성은 한 달에 2번 줘요. 네. 보름씩.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주급도 가능하고 가불도 가능하고. 사람들 어서 오세요 막 이런 느낌이네요. 이런 느낌이 슬슬 네네, 들죠. 네네. 요게 전에는 좀 뜸했어요. 근데 실시간으로 올라와요. 실시간으로. 이게 뭐 하루에 뭐 몇 개 올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많이 올라오는 거는 대우조선이 이제 하나로 넘어갔잖아요. 대우조선에서 사람 모집을 많이 해요. 전에는 거제도에 있던 용접 잘하던 사람들이 고덕으로 다 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많이 모집해요. 근데 여기 보면 평균 공수가 40공수래요. 그게 뭐냐면 공수는 뭐냐면 일당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하루 일하면 1공수. 네네. 근데 40공수니까 40공수 곱하기 15만 원 하면 얼마예요? 600이죠. 근데 한 달이 30일인데 40공수라고 하는 거는 잔업을 한다는 얘기죠. 아. 그리고 점심시간에 오버타임도 있죠. 네네. 그러니까 40공수라 그러면 여기 15만 원이죠. 네. 단순하게 곱하면 600이죠. 거기 네네. 세금 되면은 자기가 500이 넘는 거죠.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약간 외관 공사가 끝나서 이제 안에 가서 뭔가를 막 부지런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 네. 우리 경자님이 네. 그 저기 삼성의 그 외부를 한 바퀴씩 돌았잖아요. 네. 그래서 사기에 보면은 이런 것들만 큰 맞아요, 골조만 맞아요. 서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사람이 많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부 할 때, 설비할 네, 때 네. 많이 설비가 드디어 시작이 된 거예요. 기쁜 소식이네요. 좋은 네. 소식.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여기 경자스쿨 유튜브를 찍기 전에 바로 5분 전에 네. 이 고덕의 그 사무실을 사무 공간을 뭐 수천 평을 공급하는 건물왕 되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네. 건물왕입니다. 진짜 네. 건물왕인데 잘 들어보세요. 고덕에 집 가지신 분들은 5월, 6월
다음 주가 5월이죠. 네. 5월, 6월 달부터 4기 내부 공사에 들어갑니다. 증거가 이렇게 있네요. 이거 다 네, 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제가 카톡 이렇게 내용을 4기에 있는 거를 제가 뽑아 올 거예요. 4기 내부 공사가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S라는 회사, 네. 거기가 이 건물관 목사님의 네. 건물에 900평을 쓰고 있대요. 아. 추가로 또 쓰겠대요. 사무실 그런데 공간을.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네네. 5월, 6월부터 시작을 해서 네. 9월에는 대규모 인력이 들어온답니다. 9월이요. 9월, 네네. 9월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봐도 8, 9월이 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일정표에 따라서 10월 네네. 1일부터 5기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그 전에 4기가 어느 정도 끝나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8, 9월 그러니까 5월 달부터 시작하면 5, 6, 7, 8 5, 6, 7, 8, 9 5개월이죠. 네네. 이 사이에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인터넷 신문 뉴스원에서 지지난주에 발표했던 것처럼 연말쯤 되면은 고독 현장은 10만 명이 될 거라는 걸 희망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10월 그러니까 저희 1호 엣지님 건물도 그때쯤에 완공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 엣지님이 이제 건물을 해야 되는데 네네. 허가가 지난 금요일 날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첫 네네. 공개를 못 넣었어요. 네. 안타깝죠. 아. 뭐. 자 여기 한번 보시자고요. 네네. 부동산 불경기 때 임대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지난주에 이게 얘기해주신 거. 예고한 거예요. 네네. 요거는 뭐냐면은요. 구미 원룸 이야기예요. 네. 여기 중요한 걸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블라인드 처리를 했는데 네. 자 아무리 불경기라 해도 네네. 임차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어요. 네. 구미의 원룸은 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여기서 만 2년을 원룸 통매매만 했거든요. 원룸에 대해서 사실 저기서 다 배웠어요. 여기 구미 원룸 치면은 인터넷에서 어마어마하게 끕니다. 네. 엄청나게 많이 뜨는데 제가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 원룸이 최저가가 20만 원. 월세가요. 월세가. 아우 너무 저렴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신축이 한 35만 원 정도. 네. 우리 고덕이 얼마예요? 고독은 그래도 80, 90 정도. 원룸. 80, 90까지 갔었어요. 근데 네. 요즘 70, 75 해요. 네. 그리고 구도시에 우리 서정동이야 정당동 이런 데도 50 이하는 없어요. 네. 이런 것들은 어마하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광고를 내서 어쩌다 만난 임차인 네. 어느 건물에다 넣을 거예요. 좋은 거. 좋은 거요? 데다. 네. 아니에요. 직주 근접.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동산 마음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네. 네, 부동산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만들고 있는데 고덕신도시 협의자 택지 임대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블로그에도 올려놓거든요.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덕의 대부분인데 임대 사업을 하면서 가장 관건이 뭐예요? 세입자를 맞추는 거. 공실 관리예요. 네. 어려운 말로 네, 세입자를 공실 관리가 뭐예요? 또 다시 말하면 수익률하고 직결이 돼 있어요. 수익률이 한 달에 여기서 1,000만 원 나오고 2,0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다 공실이 뭐 꽝이죠. 그래서 임대 사업의 핵심은 공실 관리예요. 네네. 시설 관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물을 유지 보수를 잘해서 건물의 수명을 길게 하는 그 목적인 거고 네. 공실 관리는 결국은 공실을 줄여가지고 내 수익률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실 관리할 때는 전문 부동산과 공실 관계를 이 관리를 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 보면은 부동산하고 건물주하고 지금 다툼이 많아요. 네. 왜냐면은 부동산에서 어쩌다 손님을 잡았는데 손님들이 우리 그 고덕신도시 조금 경기가 어려운 걸 알고 막 후려치거든요. 투룸을 뭐 어이없게 뭐 그냥 70만 원, 80만 원. 3룸을 뭐 그냥 130 뭐 이런 식으로 막 금액을 오픈을 하니까 건물주들이 저 부동산 좀 나가라고 왜 저 부동산만 자꾸 저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덕에는 이주택지라든가 협의자택지에 건물주 임대인 분들이 외지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 고덕에 흘러가는 흐름을 잘 몰라요. 어제도 제가 한 3년 만에도 제가 잘 아시는 분이었는데 소식을 끊고 있다가 3년 만에도 전화를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전화를 받았는데 한 분은 13블럭이라서 삼성 코앞이라서 제가 건물 지어드렸어요. 공실 없어요. 네네. 그런데 요즘 어렵다면서요 하면서 이렇게 전화가 왔고 한 분도 잘 아시는 분인데 제가 설계를 해드리고 건설을 나선데서 했는데 임대료가 안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전화해보면 나갔대.
그러니까 보증금이 300에서 500이니까 월세 그냥 까지는 대로 까지고 있다가 그냥 말도 없이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막 있으니까 건물을 팔아버려야 되냐 아니면 임대를 어떻게 임대 사업을 계속 해야 되냐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멀리 계신 분들은 전문 부동산이라 그렇지만 하여튼 믿을 만한 부동산하고 어떤 그 관계가 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주택을 좀 관리해 줄 수 있고 이런 거. 그리고 계약 기간 전에 입주자와 사전 면담을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도 제가 협택 12블럭에 지어드렸던 분인데 경남 진주에 계세요. 네. 그분은 재작년에 그 LH에서 분양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 지을 동안에 얼굴 한 번 봤어요. 저한테 다 맡겨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세를 놨는데요. 1층, 2층, 3층을 각 270만 원에 했어요. 지금 여러분 뭐 괜찮죠. 네네. 근데 임차인이 다음 달 초에 5월 초에 나가야 되는데 말이 없대요. 그럼 민법상 어떻게 된 거예요? 묵시적 갱신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절대 전화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괜히 세입자 건들지도 말으라 그랬어요. 잘 있는데 왜 건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은 고덕에 이제 부동산이 임대료가 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요 만일 입주자들이 예를 들어서 3룸도 240, 250에 막 계약된 그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좀 임대료가 좀 세지 않냐 이러면은 뭐 한 200이라든가 210이라든가 이렇게 낮춰주면서 공실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망고다님께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예. 이렇게 임대 시장이 어려울 때는 싸게라도 방을 빼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제값을 받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네, 다들 의견은 다르실 텐데. 다 다르죠. 네,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놔야 된다고. 망고나무님도 그렇게 비슷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 옆에 3룸이 하나가 공실이 났는데 가보니까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사무실 앞집에 있는 건 11월 얘기예요. 작년 11월. 네네. 그래서 앞집은 새 집이라서 신축이라서 230에 났어요. 근데 신축 가격을 받겠대요. 벌써 집을 지은 지 3년째인데. 네. 그래서 230 아니면 안 된대. 그래서 사모님 211은 더 힘들걸요. 나중에는 전화가 왔는데 200 이하라도 낳겠대요. 지금까지 공실이에요. 6개월 넘었어요. 네네. 놓는 게 맞죠. 그리고 좋을 때를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상가하고 또 이렇게 방을 주는 거하고는 좀 약간 다르지 않나요?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네네. 우리는 이제 고덕에 보면은 대부분 임대사업자가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한 번 세를 주면은 그 다음에 5%밖에 못 올리잖아요. 네네. 이게 진짜 아킬레스건인데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10블럭에 이주자 택지를 지어가지고 18년, 19년에 이제 임대를 했는데 투룸을 전세를 줬어요. 9천만 원에 줬어요. 네. 그래서 그 전세를 내보내고 이제 월세로 하려니까 월세 전환율이 있잖아요. 네네네. 전세에서 월세 전환율. 그러니까 전환하니까 월세가 29만 원인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계약서를 어떻게 썼냐면 월세는 29만 원, 그 다음에 관리비를 얼마를 받았어요. 90만 원 받았어요. 네네. 그래도 119만 원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작년 얘기거든. 작년 10월인가 그때 얘기인데 그때만 해도 투룸이 120만 관리비까지 쳐서 120만 원이면 괜찮은 거였죠. 네네네. 그런 식으로 맞춰가면 돼요. 그래서 지지난주인가도 협택을 제가 하나 세를 놨는데 320만 원짜리 하던 거를 200에 계약을 했어요. 네. 근데 세입자 협력회사 담당자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년 뒤에 또 재계약할 건데요. 그때 만약 월세가 많이 오르면 관리비로 맞춰드리겠습니다. 세입자가 먼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시는군요. 그거. 예. 네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관리비는 함부로 올릴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관리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뭐라고 한마디 한 적은 있어요. 네. 그렇지만 관리비를 많이 올린다고 해서 법으로 저촉될 거는 한 개도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전월세 신고제가 됐을 때 월세 30만 원 이상은 전월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임대인들이
월세는 27만, 25만 원, 26만 원, 30만 원 이하로 맞추고 네. 관리비를 뭐 50, 60, 70 이렇게 받는 경우 완전 기형적인 그 임대 네, 구조죠. 네,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지금 만일 조금 싸더라도 임대를 놓고 다음 계약을 할 때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계약을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네네. 오늘 제일 중요했던 거는 5월하고 6월 사이에 네. 4기의 설비팀들이 많이 들어온다. 음.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대규모로 들어온다. 네.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희망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건축 계획이 있으시고 혹시 지금 건축 중이신 분들은 7, 8, 9 요 사이에 네네. 준공을 마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깨알 같은 정보, 아주 예. 유용한 정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어떤 내용으로 또 한번 구성을 해볼까요? 아까 저 한번 말씀드렸던 거 네. 여기 이제 4기가 설비가 네. 시작됐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밴드를 계속 볼 거예요. 네. 4기에서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들어오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4기가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안에가. 네. 그다음에 사무 6동에 대한 정확한 그 정보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네네.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건축 표시판이 나오기로 했으니까 네. 그 정보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무육동 정보 기대됩니다. 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김석준 소장님 감사하고요. 네. 네, 다음 주에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였습니다.